110만 명 민병대와 트럼프의 돌로 독트린, 쿠바 정권 붕괴의 진실. 다양한 관점으로 쟁점의 본질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 18시간의 정전, 그리고 멈춰버린 국가 전력망. 네, 장작으로 빵을 구워야 하는 아바나 시민들의 참혹한 현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쿠바는 사실 70년 카스트로 정권 역사상 유례없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경제 압박, 이른바 돌로 독트린이 쿠바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압박을 통해 성공적인 친기업적 체제 전환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110만 명에 달하는 쿠바 특유의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역효과를 낳을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체스 게임 같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에너지 초크홀드 작전이 과거의 모든 제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 카스트로 가문이 생존을 위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되는 타협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저는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경제를 옥죄면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계산은 사실 쿠바의 끈질긴 반미 민족주의 역사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철저히 오판한 겁니다. 오판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오히려 이 압박은 쿠바 사회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제2의 베트남전을 불사할 110만 민병대의 저항, 그리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우려하는 미국 내 정치적 반발 때문에 트럼프의 전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협은 있을지언정 완전한 굴복은 없을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박이 왜 과거와 다른지 그 메커니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재라고 하면 단순히 무역을 막거나 관세를 높이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수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하는 에너지 초크홀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리적인 국가 마비 작전이에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나 멕시코한테 단순히 석유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해상 보험사를 건드리는 방식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해상에 떠 있는 유조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만약 아바나 항구로 상하는 배가 확인되면 그 배를 보증하는 글로벌 해상 보험사를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보험이 끊긴 유조선은 바다를 항해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국가의 심장인 전력망을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통신망이 끊기고 식량 배급망이 멈춥니다. 치안 유지 시스템도 붕괴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쿠바가 겪는 18시간의 정전이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보는 겁니다. 방금 해상 보험사 퇴출과 달러 시스템을 무기로 한 정교한 경제봉쇄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압박의 강도가 전례 없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죠. 하지만 그 압박이 정권 붕괴로 직결된다는 인과관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인프라가 마비된다고 해서 대중의 분노가 곧바로 지배층을 향할까요? 당연히 빵이 없고 전기가 없으면 정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쿠바의 역사는 다릅니다. 외부의 적이 아주 명확할 때 대중의 분노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향합니다. 지금 쿠바 국민들에게 전기가 끊기고 장작을 폐하는 이 고통의 원인은 카스트로 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정부가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겠죠. 선동이든 아니든 그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굴복이나 항복은 없다고 천명한 것도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외부의 압박을 체제 수호를 위한 민중의 결속도구로 아주 철저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 제자가 독재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례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북한을 보세요. 잠깐, 거기서 제가 좀 개입을 해야겠네요. 쿠바를 북한이나 이란과 동일선상에 놓는 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간과하신 겁니다. 쿠바는 미국의 턱 밑, 플로리다에서 불과 140km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긴 하죠. 네, 가깝기만 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문화와 자본에 대한 동경이 알게 모르게 깊숙이 스며든 곳입니다. 민족주의 결속력도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앞서서는 한계가 있어요. 엘리트층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군부 내부의 분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부와 관료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공포와 분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쿠바 정권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가는 잠수함과 같아요. 잠수함 선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민병대가 잘 훈련되어 있어도 깊은 바다로 숨어서 싸울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결국 산소를 구하기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잠수함을 향해 어뢰를 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수면 위에서 그들이 숨이 막혀 스스로 해치를 열고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 비유는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하네요. 하지만 현실의 쿠바 군사 시스템을 조금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쿠바는 하나의 거대한 잠수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앙의 전력이 끊어져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만 개의 자율형 드론에 가깝죠. 자율형 드론이요? 중앙 통제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쿠바의 독특한 전국민 방위체제 때문입니다. 1961년 피기시만 침공 이후로 쿠바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110만 명의 민병대를 점조직 형태로 무장시켰어요.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면 정규군은 무력화될지 몰라도 이들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거점으로 끝없는 비대칭 게릴라전에 돌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110만 명의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트럼프 임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압박하던 모델을 쿠바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쿠바 정권이 코너에 몰리면 미국은 뒷마당에서 제2의 베트남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끔찍한 소모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미국 국익에 부합할까요? 아니 근데 그 110만 민병대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20세기의 낭만적인 혁명서사 아닐까요? 21세기의 현대전과 물류 시스템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게릴라전은 물류가 끊겼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비대칭 전략입니다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11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숲속에 숨어 조직적인 저항을 한다고요? 식량 배급망과 통신망이 완전히 끊어지면 민병대는 며칠 내로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려면 군수물자가 돌아야 하는데 지금 쿠바에는 그 동력이 제로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물자 부족이 심각하긴 하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시위, 군함 배치나 정권 교체 위협 같은 것들은 진짜로 미군을 아바나에 상륙시켜서 정글전을 치르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카스트로 가문이 다른 선택지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강력한 지렛대인 거죠. 무력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넣으면서 협상이라는 유일한 퇴로만 살짝 열어두는 겁니다. 무력 시위가 단순한 심리전이자 지렛대라고 하셨는데 그 지렛대가 미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 때문에 이미 부러져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 내부의 역학이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쿠바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걸 미국 의회가 그저 박수치며 구경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의 팀 케인, 애덤 시프 상원 의원 등이 의회 승인 없는 쿠바 군사 개입을 막기 위해 전쟁권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결의안 발의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쿠바 절권이 붕괴하는 순간 발생할 거대한 재앙, 바로 보트 피플 때문입니다. 국가가 붕괴하면 쿠바인 수십만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플로리다로 쏟아질 겁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의 핵심 경합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인도주의적, 정치적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 정치인은 없어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은 쿠바의 저항 이전에 미국 내부의 공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실행력을 잃어버린 허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플로리다 보트 피플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공포가 있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에너지 초크홀드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규모 난민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죠. 네, 배나 뗏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일 연료도 필요합니다. 과거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태 때는 쿠바 내에 최소한의 자원과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석유 공급이 원천 차단되고 모든 물류가 멈춘 상황에서는 수십만 명이 탈출할 물리적인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뗏목으로도 넘어오려는 게 절박함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타이어나 나무 판자로 바다를 건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극단적 에너지 봉쇄는
쿠바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대규모 난민 탈출의 물리적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리는 아주 정교한 이중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난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인반의 절박함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엮어서라도 바다로 뛰어드는 게 쿠바 난민들의 뼈아픈 역사였으니까요. 생존의 의지는 강하겠지만 물리적 한계는 명확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미국이 협상이라는 퇴로를 열어주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바티칸 교황청 중재로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인 라울 기에르모 간의 마쿠 비밀 회동이 있었죠.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정치범 51명도 전격 석방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리고 호스틀님께서도 쿠바가 미국의 무릎을 꿇고 체제 전환을 수용할 준비가 끝났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항복 선언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탄이에요.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카스트로의 손자와 직접 만났을까요? 글쎄요. 실세끼리 대화를 해보자는 거겠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외교의 핵심이 바로 돌로 독트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과 과거 몰로 독트린을 합친 이 개념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네, 배타적인 패권을 주겠다는 거죠? 쿠바가 51명의 정치범을 풀어준 건 단순한 화해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쿠바에 남아있는 중국의 최첨단 도청기지나 러시아의 잔존 세력을 축출하고 쿠바 땅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니켈과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채굴권을 미국의 자본에 개방하겠다는 빅딜의 전제 조건인 겁니다. 광물 채굴권 개방이 항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만 반미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실세가 직접 나서서 미국 국무장관과 이 정도의 뒤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쿠바가 과거의 이념적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미국 주도의 친기업적 체제로 편입되기로 결단했다는 완벽한 증거라는 거죠.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저는 전제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카스트로 가문이 협상장에 나와서 광물을 내어주는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친기업적 체제 전환이나 항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원을 다 내어주고 러시아, 중국까지 내보냈는데 항복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생존을 위한 전술적 유연성일 뿐입니다. 현재 쿠바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은 가에사라는 군부 산하의 거대 기업 복합체입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가 협상에 나선 진짜 이유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이 핵심적인 권력 기반과 이권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달러와 자본을 원할 뿐이지 권력의 분산이나 민주화 혹은 완전한 시장 개방은 원하지 않아요.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당장의 숨통을 틀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거 중국의 덩샤오핑식 모델이나 베트남식 모델을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냥 두고 보진 않겠죠. 미국 역시 쿠바의 완전한 붕괴가 초래할 안보적 궁백과 난민 사태를 두려워하니까요. 결국 적정선에서 타협할 겁니다. 즉, 카스트로 정권의 독재와 기득권은 슬쩍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국과 러시아만 몰아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쿠바의 굴복이 아니라 강대국과 독재 정권 간의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적대적 공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 내 중국과 러시아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고 쿠바의 핵심 광물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설령 쿠바 내부의 정치체제가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지정학적 판도를 뒤집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부르기엔 뒷맛이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반미의 상징이었던 쿠바가 생존을 위해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타협하고 자원을 개방한다면 70년간 이어온 냉전의 뼈대는 완전히 부러진 겁니다. 마지못해 손을 잡든 살기 위해 손을 잡든 결국 미국이 짜놓은 링 위로 쿠바가 스스로 걸어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에너지 고사 작전이 성공했다는 뚜렷한 방증이죠. 그것을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포장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자본이 독재 정권에 길들일 수 있다는 그 오만은 중동과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패로 끝났잖아요. 쿠바는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다를 게 없습니다.
쿠바 군부가 미국의 자본으로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전력망을 복구한 뒤에도 미국의 말을 온순하게 잘 들을까요? 1100만 민병대라는 군사적 긴장감과 반미 민족주의 카드는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들의 무기입니다. 카스트로 정권은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역이용해서 생명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해요. 생명줄을 연장해 준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가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맺은 아주 찜찜한 휴전 합정에 가깝죠. 좋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관점들이 오갔네요. 벌써 오늘 우리의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물리적인 에너지 초크홀드는 과거 이념 대립 시기의 제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의 동력 자체를 상실한 쿠바는 더 이상 민족주의나 정신력만으로 버틸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바티칸 마쿠 협상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카스트로 가문이 결국 생존을 위해 자원을 개방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 즉 돌로 독트린에 순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제 관점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경제를 질식시키면 지배층이 백기를 들 것이라는 단선적인 논리는 쿠바의 역사적 특수성과 강력한 내부 통제력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쿠바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와 1100만 민병대의 저항 잠재력,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난민 사태에 대한 공포는 트럼프의 극단적 강경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강경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 이 사태는 한쪽의 일방적인 항복이나 체제 붕괴가 아닙니다. 카스트로 정권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서로의 지정학적 이익만을 주고받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타산적인 타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최종 결과물은 다르지만 한 가지 사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죠? 70년간 이어진 카스트로의 반미 이념과 미국의 대결 구도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히 동의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압도적인 무력이나 경제적 조르기 하나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강대국의 패권주의, 약소국의 끈질긴 민족주의, 그리고 그 이면에서 오가는 차가운 자원 외교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작으로 빵을 굽는 아바나의 칠흑 같은 밤거리. 과연 그 어둠을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새로운 질서일까요? 아니면 결사항전을 외치는 민병대의 횃불일까요? 트럼프와 카스트로 가문이 벌이는 이 숨막히는 마쿠 협상의 결과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해부해드린 다양한 맥락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쏟아지는 뉴스 이면의 진실을 스스로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의 쟁점을 하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한컷 세상이었습니다.